자, 이제 삼각함수의 마지막 단원인 삼각형의 활용이라는 부분을 할 텐데, 이건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교육과정에 빠졌다가 다시 돌아온 반가운 단원이야.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반가운 단원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 가지 이제 삼각함수에 대한 공식들을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인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일단 뭐 딴 건 증명 안 하는데 요거는 뭐 증명 편해. 그래서 간단하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보면, 예를 들어 이 각이 A예요. 얘를 우리가 뭐라 그러면 이제 원주각이라 부르지? 그 원의 중심하고 이 호에 대한 원주각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랑 연결하면 얘를 뭐라고 부르면 이제 중심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각은 이 각의 몇 배? 2배가 될 수밖에 없다. 그 여기는 이 각이 2A가 된다. 근데 2등변 삼각형이다 보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면 2등분이 되게 되고, 그럼 여기 각도가 뭐가 되게 된다? A가 되게 된다.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스몰 a인데,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스몰 2분의 a가 되고, 그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인 대문자 r이라 하면, 자, 요거분의 요거 바로 sin a로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sin a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다? sin a는 빗변인 r분의, 자, 높이에 해당하는 2분의 a가 되게 되고, 그래서 번분수 계산에 의해서 2r분의 a가 되게 된다. 그래서 sin a를 이렇게 2r분의 a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2r과 sin이 위치를 바꿔. 그럼 이 r이 위치를 바꾸죠? sin a분의 a. 그럼 a만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b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 얘는 sin b분의 b. 자, 마지막 sin c분의 c로 이렇게 유도가 되겠구나. 자, 이게 바로 sin 공식이다. 그래서 이 공식이 얘기하고 싶은 주제, 밑에 나와 있지만, 삼각형의 각각의 변의 길이는 각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각도의 sin 값에 비례하게 된다라는 이런 얘기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는 한 쌍, 자, 서로 마주보는 각과 변의 길이가 이렇게 주어진 경우는 바로 그 sin 값과 변의 길이 비율을 이용해서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외접원의 반지름이니까 외접원의 지름을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바로 sin 공식이 가지고 있는 의미다. 그래서 언제 쓴다? 서로 마주보는 어떤 대변과 대각에 대한 정보를 알 때. 그래서 걔를 가지고 나머지 r값 구해놓으면, 그럼 여기는 요거 2개 구하면 얘 구할 수 있고, 만약에 요거 하나 가르쳐줬다. 그럼 그 비율 가지고 요거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각도 2개니까 나머지 각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길이도 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삼각형을 푼다라고 해. 삼각형을 푼다라는 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 정보, 세 각의 정보, 이런 것들을 밝혀나가는 용어를 그냥 뭐 삼각형을 푼다라고도 옛날에 얘기했었었는데, 뭐 지금도 그렇게 용어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게 뭐 사인 법칙이라는 거. 중요한 공식이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자, 그 다음에 코사인 법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제1 코사인 법칙이 있고 제2 코사인 법칙이 있는데, 제1 코사인 법칙은요, 그냥 안 씁니다. 왜냐면 이거는 어떤 공식이냐면 이런 거야. 그냥 하나의 예를 들고 그냥 바로 넘어갈게. 자, 제1 코사인 공식의 한 예를 한번 들고 그냥 넘어갈게요. 선생님, 여기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 60도더라. 여기 45도더라. 근데 이게 4고 여기 6이면 이 길이 얼마일까? 뭐 이게 지금 제1 코사인 법칙인데, 근데 이거는 굳이 공식을 쓰지 않아도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이 3이 되겠지? 그지? 근데 이 3이 어떻게 나온 거냐? 6에다가 코사인 60도를 곱한 거거든. 그지? 그러니까 4면 여기 얼마입니까? 2루트 2거든. 그럼 2루트 2는 어떻게 나온 거니? b 빼기 4에다가 코사인 45도를 곱한 거거든. 그래서 여기 3, 여기 2루트 2니까, 그래서 여기부터까지 길이는 3 더하기 2루트 2다. 이게 바로 제1 코사인 공식의 의미야. 그래서 굳이 공식을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냥 바로 적당한 보조선 거서. 왜냐면 조건이 너무 많어. 4가지 조건이 주어지면 이건 웬만하면 삼각형의 정보가 다 주어진 거거든. 그럼 이제 나머지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지 보통 이 공식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1 코사인 공식 옆에는 뭐 요거 예제 하나만 적어도 갈게. 적어. 자, 이렇게 공식 기억하는구나. A고, B고, C면은, 그래서 3번 BC의 길이는 어렵지 않게 3 더하기 2루트 2라는 걸 알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이제 제2 코사인 공식. 중요하죠. 몹시 중요한, 아주 중요한. 자, 제1 코사인 공식이 아닌 제2 코사인 공식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유도 과정이 좀 더러워. 유도 과정이. 제2 코사인 공식은 유도 과정이 이거 같다 하거든. 저희 제1 코사인 공식. 말로만 설명할 거야. 난 하지 않아. 자, 얘의 제곱에서 얘의 제곱과 얘의 제곱을 빼는 거야. 이거 양변 제곱하고 이거 양변 제곱하고 양변 제곱한 다음에 윗식에서 2개를 빼잖아? 그럼 좌변이 뭐가 돼?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되지?
그 마이너스 b제곱하고 c제곱을 요점을 이항하잖아. 그럼 바로 뭐가 나오냐? 이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야. 이 공식이. 다시 한번 제일 코사인 공식에 자, 요거 양변 제곱하고 요거 양변 제곱하고 요거 양변 제곱한 다음에 이거 양변 제곱한 거에서 요거랑 요거 제곱한 걸 빼요. 그럼 좌변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의 마이너스 c제곱이잖아. 그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을 오른쪽으로 이항한 게 바로 이거라고. 이 공식 딱.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노가다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뭐 공식 유도 과정보다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 자, 니네 옛날에 삼각형 합동 조건 중에 뭐 사스도 있고 그죠? 아싸도 있고 그죠? SS도 있었잖아. 요거 뭐냐? 두 변의 길이와 그 사이값. 마치 사스 느낌이죠? 사이드 앵글 사이드 그죠? 그래서 약간 사스 느낌이라 생각해주면 되고 자, 양 변과 사이각을 알 때 쓰는 공식이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돼. 근데 이게 왜 이걸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했냐면 지워도 되지? 야,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선생님, 내가 여기 산이 있어, 산이. 여기 산이 있어. 엄청 산이 있어? 근데 여기부터 여기까지 터널을 뚫려고 하는데 길이를 좀 조사해보고 싶은 거야. 근데 길이를 잴 수가 없어요. 아, 물론 요즘에는 위성으로 GPS 찍어가지고, 그죠? 하면 바로 그냥 길이 나오지만 다음 지도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옛날 같으면 할 수 없었다. 그럼 어떻게 길을 구하느냐? 외부에 두 점이 충분히 보이는 외부에 임의의 점을 잡은 다음에 이 길이 조사해. 이 길이 조사해. 각도 조사해. 그거 가지고 이 길이를 구할 수 있는 이게 바로 이 공식의 의미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여기 길이가 6이다. 예를 들어 여기 길이가 4다. 근데 여기 60도다. 그럼 이 길이는 뭘까요? 할 때 쓰는 게 바로 이 공식인데 자, 공식에 일단 생긴 모양 볼까요? 자, 이 변의 길이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을 더한대. 여기까지 보면 뭐 느낌 나? 피타고라스 느낌 나지? 근데 이것도 피타고라스가 맞는 게 A가 90도면 피타고라스인 거 아니야 사실은. 근데 A 대신에 90도 집어넣어봐. 통째로 사라지잖아. 그지? 코사인 90도가 0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피타고라스도 요 J 코사인 공식의 어떤 한 특수한 케이스라고 봐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피타고라스 실발을 한다고. 그 뒤에 요까지만 보면 이거 물론 이제 외우는 법이야. 요까지만 보면 완전 제곱이 이것처럼 보여. 그 뒤에 코사인만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럼 여기서 x값을 구하는 공식 간다. x의 제곱 어떻게 한다고? 자, 6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4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 코사인 60도인 2분의 1을 곱해주게 되면 자, 36에 16에 약분돼서 24를 빼니까 이거 빼면 빼기 8 그럼 28이고 그래서 이 길이가 2루트 7이구나. 이게 바로 j 코사인 공식의 의미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는 길이를 모두 알려주고 코사인 값을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를 코사인 A로 정리해볼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는 A제곱이 넘어오고 얘가 통째로 넘어간 다음에 2BC로 나눠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이건 또 그러면 어떻게 응용이 된다는 얘기냐? 선생님, 여기에 어떤 의미의 삼각형이 있어요. 자, 지금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잘 들어두는 게 좋을 거야. 여기 길이가 4고 여기 길이가 5고 여기가 6일 때 이거 넓이 구하는 법 알지? 여기 넓이 어떻게 구해 이거? 자, 세변의 길이 주어지면 넓이 어떻게 구해? 있잖아 그거. 헤론의 공식이라고. 그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헤론의 공식 있지? 그게 원래는 지금처럼 유도되는 거야. 원래는 유도할 때 여기 봐. 헤론의 공식을 이용하지 않고 계산하면 자, 세타 잡고 가. 봐봐. 선생님, 코사인 세타는요 2 곱하기 그 두 번 각을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를 곱해주시고 4, 5 곱해주시고 방금 그 친구들의 제곱인 4제곱 더하기 5제곱을 한 다음에 마주보는 놈의 6의 제곱을 빼겠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는 방법이 공식적으로 하는 거죠. 그 밑에 10에다 40에다가 자, 요거 16, 요거 25, 36을 빼겠대. 그 얼마야? 빼기죠. 5죠? 8분의 1이죠? 아, 이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구나. 자, 끝까지 집중해줘야 돼. 코사인 값이 8분의 1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삼각함수의 성질을 생각해보면 세타에 대한 여기가 8이고 여기 1이니까 여기 루트 63이냐? 피타고라스? 그럼 사인 세타 얼마다? 사인 세타가 8분의 루트 63이구나 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그럼 중3 때 배웠던 삼각형의 넓이 공식 어떻게 해? 자, 두 변의 길이에다가 사이각의 사인값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지. 왜 두 변의 길이에다 가운데값 사인값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면 넓이라고? 중3 건데. 그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해? 아,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방금 구한 값인
8분의 루트 63을 적어주시면 약분되면 2, 약분되면 4. 그래서 4분의 5 루트 63이 바로 내가 원하는 이 도형의 넓이구나.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정말로 미지수 A, B, C 잡고 이 과정을 다 하잖아. 그럼 그게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헤론의 공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헤론의 공식 유도해라 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코사인 구하고 사인 구하고. 근데 난 하지 않겠어. 시간만 길어 그냥. 자, 그래서 일단은 얘를 적어둘게. 자, 이게 J 코사인 공식의 첫 번째 사용되는 얘고, 여기 두 번째 요 공식들이 사용되는 얘다. 자, 각각의 공식이 보통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얘까지 적어줄 수 있도록 할게. 자, 그래서 얘를 일반적으로 ABCD라고 놓고 ABC라고 놓고 코사인 세타도 계산하고 또 계산하고 막 합차 공식 막 인수분해 막 겁나 때리잖아. 그럼 이제 저게 나온다고. 헤론의 공식이. 유도 한 3번 해봤나? 10몇 년 동안 한 3번 해봤을 거야. 누가 하도 해달라 그래가지고. 하도 해달라 그래서. 자, 그래서 이러한 J 코사인 공식의 어떤 대표적인 이제 응용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뒤에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헤론의 공식이라 해서 나는 근데 개인적으로 이게 대문자 S하고 소문자 S를 하도 애들이 헷갈려가지고 난 다른 문자를 나는 보통 사용을 하는데, 자, 쉽게 말해 세변의 평균인데 무게중심으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무게중심으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야. 자, 셋 더한 다음에 2로 나눠준 걸 새로운 변수로 잡아놓고, 그럼 그 변수에서 각각의 변의 길이를 뺀 다음에 모두 곱해 루트 씌우자.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얘를 적용하면 다 더하면 얼마야? 다 더하면 얼마야? 15지? 그럼 스몰 s가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15가 되는 거야. 그래서 등백이 어떻게 해? 루트 2분의 15. 자, 2분의 15에서 2분의 8을 빼면 2분의 7. 자, 2분의 15에서 2분의 5를 빼면 2분의 10. 자, 2분의 15에서 2분의 11을 빼면 2분의 3이라고 하는, 정리해주면 아까 구했던 이 넓이와 같은 넓이가 나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 무슨 말인지? 근데 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기분 탓인가? 다르게 보이는 이유는 기분 탓일까요? 5가 나오고, 이렇게 3 나오고. 뭐 이상하다? 계산이 잘못됐나 본데, 이거. 이게 7924. 이게 7923이니까. 맞아. 7923이니까 3도 나와요. 그럼 같은 이유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63이 7923이니까 3 나오잖아. 15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결과다. 자, 이렇게 개념 설명은 마무리가 됐고, 그럼 이제 대표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잠깐 쉬고 대표제 풀게. 알겠지? 자,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 자, 삼각형에는 총 6가지 정보가 있다. 세변의 길이와 세각. 근데 각도의 합이 사실은 몇 도? 180도이기 때문에 삼각형은 5가지 정보만 있으면 이제 완벽하게 분석이 끝나는 건데, 그냥 우리가 이제 공식을 배웠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삼각형을 일단 그려요. 이 문제 상황에 맞는 걸 그리기 위해서 이제 뭐 예각, 둔각 그런 조건은 모르니까 그냥 일단 ABC 그려놓고, 자, A가 75도 콜, 그 다음에 B가 45도 여기 45도, 그 다음에 스몰 b라고 하는 요게 마주보는 이 길이가 4일 때 문제에서 궁금한 건 C에 마주보는 길이인 요 X값이 궁금하다. 문제가 원하는 거야. 자, 그럼 일단 먼저 채울 수 있는 걸 채워보자. 자, 삼각형의 각도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랑 더하면 120도가 이게 몇 도? 60도가 되겠지? 그래서 사인 공식의 의미가 뭐다?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인 45도 분의 마주보는 길이인 4의 길이가, 자, 사인 60도 분의 K에 마주보는 길이인 X와 같은 값을 갖게 된다. 내가 원하는 X값만 계산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크로스로 곱하면 4 곱하기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자, 값이, 자, X 곱하기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가 되니까 그 약분되고 나누고 계산하면 X값은 얼마다? 2 루트 6이 정답이 된다는 거.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해줘요. 그 그림 그려도 돼. 그림을 그리면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이 뭔지가 이게 보이게 되니까. 사인 법칙이었습니다. 자, 사인 값분의 마주보는 길이의 비율이 일정하다는 성질을 이용한 거예요. 두 번째 볼게. 자, 사인 법칙의 응용인데, 자, 여기서 뭐라 그랬지 아까? 사인 값의 비율은 바로 그것이 변의 길이의 비율과 일치하게 된다는 이 성질을 좀 사용을 해보고 싶은 거야. 여기 지금 현재 A 더하기 B하고 B 더하기 C하고 C 더하기 A에 대한 비율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설정을 하는 게 좋으냐? A 더하기 B를 7K, 그 다음 B 더하기 C는 그럼 5K. 오케이?
자, C 더하기는 몇 K? 6K라고 설정한 다음에 얘네들 전부 다 더하죠. 자, 쭉 더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개씩 나오게 되는데 18K가 나오게 되게 되고, 자, 그러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몇 K가 된다? 9K가 되게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 이 2개씩을 비교하면 C가 2K, 이 2개씩을 비교하면 A가 4K, 자, 이 2개씩을 비교하면 B가 3K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그래서 사인값의 비율은 부르듯이 변의 길이 비율이라 했으니까 4대 3대 2가 바로 사인값의 비율이 되게 된다. 자, 이 문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사인값의 비율이 삼각형의 길이에 비례하게 된다는 거. 변의 길이에 사인값이 비례하게 된다는 거. 뭐 이게 또 마찬가지로 뭐 사인 모식 응용입니다. 뭐 이런 거죠. 무난한 내용이다. 참고로 이거 고1 때 거야 원래. 옛날에 고1 때 있어서 이 과정이 고1 과정이 있어서 사실.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자, 삼각형을 확인하기 위해 자, 그거에 맞는 그림을 먼저 한번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을 그려. 자, 삼각형 ABC가 있었대. 또 몰라, 모양은. 자, 여기 A 있고, 여기 B 있고, C 있는데, 자, A가 105도. 그 다음에 B가 45도. 그럼 둘이 합해? 벌써 몇 도 해먹었어? 150도 해먹었으니까, 나머지 30도가 여기는 각이 될 것이고, 자, 변의 길이 C값, B값이 이제 4가 주어졌고, 자, C의 마주보는 길이 2루트가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에서 궁금한 건 A의 마주보는 길이 내 X값이 궁금하다. 근데 이게 좀 곤란하네. 그러니까 J 코사인 쓰기 곤란한 게 코사인 105도를 알면 얘들아 봐봐. 코사인 105도를 알면 그냥 J 코사인 써버리면 돼. 근데 지금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각도를 활용하기 위해 수선의 발을 내리죠. 이 105도는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 45도는 이게 내 그림을 못 그려서 그렇지 1대 1대 루트 2가 되므로 이 길은 1 거고, 그 다음 30도는 내가 또 그림을 너무 못 그렸어. 하지만 여기가 2대 1대 루트 3이거든. 30도면. 그러니까 4면 여기가 2고, 그러니까 여기는 그거의 루트 3배인 2 루트 3이 돼야 되는 거니까 2 더하기 2 루트 3. 2로 묶어주면 루트 3 플러스 1이 정답이 되겠다. 4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또 확인해주게 된다. 야, 근데 이러면 역으로 코사인 105도를 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지금 이 길을 구했잖아, 그제? 그 여기서 J 코사인 쓰면 뭐 구할 수 있다? 코사인 105도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거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곧 배우게 될 미적분, 거기서는 그런 내용들도 이제 다르게 된다. 105도, 이런 코사인도 알긴 알아야 돼. 4번 갈게. 자, 몰라. 무슨 법칙 쓰는지 잘 모르겠고, 그럼 문제에 주어진 일단 조건들을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A, B, C. 야, 근데 이게 지금 딱, 나 사실 문제 처음 보는 건데, 문제 미리 보진 않았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미안해. 야, 이거 서로 역수관계니까 딱 봐도 산술기가 써야겠다는 느낌이 몹시 들어요. 상당히 몹시. 그래서 A 120도, 그 다음에 AB의 길이는 X, AC 길이는 X분의 4인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BC 길이라고 하는 요거 P라고 할게. P라고 하는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대. J 코사인 바로 들어갈게. 자, P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인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 마이너스, 자, X 곱하기 다시 자, 2 곱하기 뭐 하는 거 잠깐만. 자, J 코사인 공식에 이게 들어가죠. 자,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4에다가 자, 코사인 120도 마이너스 2분의 1 곱해주게 되겠지. 그래서 정리하면 얘랑 약분되고 계산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6에 계산해주면 더하기 4가 되겠지. 여기다 루트 씌운 게 바로 BC가 되겠지. 그러니까 BC가 최소가 된다는 건 사실은 이것이 최소가 되는 거니까 산술계 평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루트 앞에 있는 두 친구만 곱해주시고 뒤에 있는 놈은 그냥 더해주시고, 그 요게 루트 16이니까 4, 얘까지 더하면 8, 얘까지 더하면 12. 그럼 P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가 12니까 P의 최소값은 루트 12에 해당하는 2 루트 3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5번 문제, 4번 문제 정답이 된다는 걸 볼 수 있겠죠. 윤준아, 벽에 기대면 졸린 거야. 벽에 기대서 졸린 거야. 졸려서 기대는 게 아니라 기대서 졸린 거야. 자, 4번에 5번이었습니다. 자, 사실 개정된 수어는 사실 처음 지금 촬영하는 거라 이걸 몇 년 동안 쓸 수 있어, 그지? 그잖아? 내가 내년에도 또 이걸 찍을 필요는 없잖아. 내년에 대표용 풀어주는 걸 또 찍을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때도 이제 윤진이 이름이 나오는 거야. 윤진아, 기대니까 좋은 거지, 라고. 그 사람들이 궁금하겠지. 윤진이가 도대체 누굴까? 윤진이가 누굴까? 궁금해 할 거야. 그지? 윤진이가 누굴까?
자, 5번 문제 바로 가도록 할게. 자, 뭐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이라 해서 자, 삼각형 ABC의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황에서 코사인 A를 구하시오. 뭔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그런데 사인 값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 하기에 양변을 일단 12로 나눠볼게. 그러니까 양변을 12로 나누면 3 사인 A는 6 사인 B는 4분의 사인 C가 돼서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의 비율이 3대 6대 4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거야. 들어라. 그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사인 값의 비율은 선분의 기입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A 대 B 대 C의 비율도 3대 6대 4가 되게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A를 몇 K? 3K라 하고 B를 몇 K? 6K라 하고 C를 4K라 한 다음에 자, J 코사인 법칙의 변형식 코사인으로 정리된 J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 내가 볼 때 그냥 이게 무난하기 때문에 쓰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어요. 아무튼 그러면 코사인 A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자, 2 곱하기 A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BC를 곱해주고 자, 방금 두 친구 B제곱 C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을 빼주자. 이게 이제 코사인 A를 정의한 거기 때문에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BC 곱하면 24K제곱인데 2배 하니까 48K제곱이 될 것이고 자, B의 제곱인 36K제곱 C의 제곱인 16K제곱 근데 거기서 A의 제곱인 9K제곱을 빼자. 그럼 본문자 K제곱으로 약분되고 48분의 뭐 빼면은 어디면 얼마야? 자, 얘랑 더하면 30에 40에 50인데 52에서 9 빼면 43이냐? 그러냐? 뭐 산수 계산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이게 답이라고 봐야지네요. 약분 더 이상 안 넣는 것 같고 그래서 48분의 43이 코사인 A가 되게 된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 간단하구나. 아, 오랜만에 가리키기가 참 좋아. 자, 삼각형 ABC에서 이러한 식이 성립을 한다면 이 삼각형은 과연 어떠한 종류가 되나요? 라는 걸 물어보는 문제인데 아, 이거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사실은 길이에 대한 조건이 주어지면 그 고등수학 상에 나와 있는 인수분해를 통해서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렇게 코사인과 사인이 지금 혼합되어 있는 이런 형태란 말이지. 여긴 적어도 자, 만약에 문제를 푸는데 사인 A가 주어진다. 그럼 얘를 2R분의 A로 바꿔줘야 돼. 자, 사인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서 자, 사인 A가 주어진다. 얘를 2R분의 A라는 길이의 조건으로 바꿔줘야 걔를 인수분해하고 지지고 볶아야 삼각형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고 근데 코사인 A가 주어진다. 아, 더러운데? 자, 코사인 A가 주어진다? 방금 했던 것처럼 저겁니다. 2BC 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정리해줘야 이렇게 길이에 대한 조건으로 바꿔줘야 내가 마찬가지로 또 어떤 길이에 대한 조건들을 인수분해해서 삼각의 모양을 결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저거 봐봐. 다 코사인이잖아. 그러니까 더러운 거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사실은 좀 망설여져요. 삼각형 ABC에서 코사인 제곱 A 더하기 1이 코사인 제곱 더하기 B에 코사인 제곱 C다. 그래서 다음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가? 그 요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계산이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이지. 자, 지금 이거를 저다 집어넣어서 계산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제곱을 해야 되면 계산이 그죠? 엄청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과연 얘를 이걸 의도한 문제인가라는 사실 생각이 드네요. 자, 문제 잠깐 한번 볼게. 주변에 있는 문제를 보면 의도를 파악할 수가 있으니까. 자, 맞습니다. 젠장이네요. 자, 문제를 뭐 어렵게 내려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은데 야, 간다. 첫 번째에 있는 코사인 A를 집어넣으면은 아우, 장난 아닌데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전체 제곱에다가 플러스 1는 2AC분의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들어가겠고 그거 전체 제곱 들어가겠고 플러스 자, 코사인 C면 2AB에 자,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라는 요 놈의 전체 제곱인 얘를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분모에 뭐가 생기니? 4가 생기죠? 모두 생깁니까? A제곱도 생기고 B제곱도 생기고 C제곱도 생기겠지? 그래서 그냥 한 방에 정리를 할게. 4 곱하기 A제곱에 B제곱에 C제곱을 지금부터 곱합니다. 그게 뭐가 되니? 야, 근데 뭐 인수분해 하고 뭐 될 거야. 설마 그걸 다 전개하겠냐? 그럼 밑에 사라지면서 A제곱만 남게 돼서 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a제곱의 제곱이 남겠고, 그죠? 전개를 한 거야? 그냥 뒷분에 뭐가 난다? 자, 4a제곱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b제곱의 c제곱이 이제 좌변을 정리한 식이 되게 될 거야. 자, 양변에 저걸 곱한 걸 머릿속으로 상상해봐. 곱하면 4제곱, b제곱, c제곱. 그럼 얘를 곱하면 a제곱만 남아서 a제곱 곱해진 거지? 그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a제곱, b제곱이니까 자, b제곱에 자, a제곱 더하기 c제곱 빼기 b제곱에 이제 전체 제곱이 될 것이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제 ab가 남으니까 c제곱에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에 전체 제곱이 될 거예요. 자, 사라진 놈들만 생각해 봅시다. 다 전개하는 건 내가 볼 땐 좀 무리. 그러면 참 과간이구만. 과간이야. 문제의 의도가 이거라는 게 사실 더 가슴 아픈 일인데 말이야. 자, 요거를 인수분해를 예쁘게 해서 정리하면 좀 뭐가 될 것 같긴 한데, 자, a제곱으로 묶어주면 4b제곱 빼기 c제곱이니까 4제곱. 자, 망설일 시간에 사실은 전개를 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는데 망설여지네요. 보통 이제 이런 정도의 계산은 보통 하고 싶지가 않으니까. 자, 야, 니네도 한번 해봐. 선생님이랑도 해보고 니네도 해보고 누가 먼저 빨리나 해봅시다. 근데 무식하게 전개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좀 인수분해 하는 게 좀 좋긴 좋을 텐데, a제곱 c제곱에 사라지는 거, b제곱에 a제곱 c제곱, j 코사인. 자, 코사인 abc, a 더하기 b 더하기 c, b 더하기 c. 자, 전개를 한번 해볼게. 근데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 지금 계속 지금 망설여지는데, 하고 있지 지금? 너희들 하고 있지? 진서가 왜 진서를 믿고 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보고 있어? 준우야, 전개하고 있냐? 하고 있지? 의지의 한국인을 보여줘. 난 의지의 한국인이다. 선생님도 다른 방법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테니까 일단 전개하는 방법을 일단 먼저 접근해보고, 자,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y-a에다가 a 비교비기. 그러니까 이게 아니야. 이건 별명밖에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미적분을 이용하면 사실은 이걸 좀 간단히 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쓰면 안 되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0도인 걸 이용해서 쓰면 되긴 되는데, 빙고. 얘들아, 사과할게. 이건 좀 아무래도 아닌 것 같아. 자, 뭘 사용하려고 했냐면, 자, 요 식에 비해서 사과할게. 요게 훨씬 더 편하니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가 있잖아.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그거 이용해서 계산해 주면 되겠네요. 자, 전개하고 있었던 준우야, 전개하고 있었냐? 그랬었어? 사인으로 바꿨대. 내가 얘기해서 그럼 그래, 뭐 물론 사람마다. 자, 그래서 코사인으로 전개하는 것보다는 사인으로 전개하는 게 편하니까 사인으로 바꿔서 문제. 자, 갈게. 1 빼기 사인 제곱이야. 자, 1 빼기 사인 제곱 a에 더하기 1은 1 빼기 사인 제곱 b에 1 빼기 사인 제곱 c. 자, 코사인 제곱은 사인 제곱으로 바꾸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여기는 1, 1 사라지고 1, 1 사라지니까 각계 바로 양변에 마이너스까지 곱했어. 그럼 이 친구 뭐야? 야, 끝났네. 2r분의 a 전체 제곱. 그죠? 는 자, 2r분의 b의 전체 제곱이고, 멍청해, 그지? 자, 2r분의 c의 전체 제곱이어서 양변 4r제곱 곱해주면 바로 깔끔하게. 큰일 날 뻔했어. 그만 먹고 전개했으면은 아마 이거 본 사람들이 저 선생님 저걸 어떻게 못 보다니 라고 생각했을 거야. 그래서 빗변의 길이가 a인 직각삼각형이다. 2번이 바로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 다행입니다. 더 늦기 전에 봐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 넘어갈게. 7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A 지점에서 이런 거 좀 그림이 좀 있으면 좀 좋은데, 그제? 그림이 없어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데, A 지점에서 산 꼭대기를 볼 때 그 방향이 북쪽이고 올려담 본 각도가 45도이다. 근데 A 지점에서 서쪽으로 500m 떨어진 곳에서 B의 꼭대기를 높여본 거가 각도가 30도라면 이 산의 높이는 건 얼마가 되느냐. 자, 이거 이제 입체적인 좀 도약이 좀 필요하고, 입체적인 그림을 좀 잘 그리거든. 갈게. 자, X축하고 Y축을 기준으로 좀 입체적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 텐데, 좀 입체적으로 보이나? 사람 움직이고 있지, 그지? 여기에서 내가 지금 현재 정북쪽 방향으로 떨어진 어떤 산을 지금 현재 있어서, 여기 산이. 산의 꼭대기만 그냥 표시를 해볼게. 근데 산의 꼭대기를 바라보고 있는 이 각도가 몇 도다? 45도구나. 라는 게 지금 현재 문제 주어진 조건이야. 자, 북쪽을 이제 Y축의 방향을 생각했을 때. 그런데 A에서
서쪽으로 500m만큼 떨어진, 자, 500m만큼 떨어진 이 점에서 산의 꼭대기를 이렇게 바라봤을 때, 그 꼭대기를 바라봤을 때 이 각도가 몇 도가 된다?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아, 거의 뭐 살아 움직이는 정도의 수준의 어떤 입체적인 게 보이죠, 그죠? 자, 근데 문제에서 궁금한 건 이 산의 높이가 얼마냐? 바로 가겠습니다. 얘들아, 여기 높이를 x라고 하면 여기 45도니까 여기도 x겠지? x겠지? 근데 여기가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라고 하는 그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x면 여기 얼마? 루트 3x. 여기 얼마? 2x다 라고 해서 이렇게 각각의 길이들을 표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 x고 여기 x면 여기는 루트 2x일걸? 근데 여기가 직각이기 때문에 직각 삼각형에 대한 피타고라 쓰는 게 내가 볼 땐 가장 그냥 무난한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되겠냐? 사실 여기 직각이라는 걸 보이는 것도 사실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자, 그래서 2번의 제곱인 4x의 제곱은 500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인 2x의 제곱이 되니, 그럼 넘어가면 2x의 제곱이 500의 제곱이 되고, 그럼 루트 2x가 500이 되게 되니까 가사양변 루트 2로 나눠주면 x의 값은 얼마다? 루트 2분의 500이 정답이 되겠구나. 그래서 250의 루트 2가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50의 루트 2. 자, 그림을 잘 그렸더니, 그죠? 훌륭해. 그림 훌륭해. 자, 방금 전 문제에서 사인을 못 본 건 좀 약간 애석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퉁칩시다. 자, 삼각형의 넓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삼각형에 대한 정보를 모르니까 이거에 맞게 그림을 한번 그려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A고 여기 B고 여기 C인데 A, B에 떨어진 거리 루트 2, AC의 길이 루트 5, 근데 B의 각도 45도, 생뚱맞게 여기 45도. 자, 그러면 일단 마주보는 게 주어졌네? 마주보는 게 주어졌네?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여기 각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그림 지우고. 사인 45도. 야, 근데 조금 문제가 생겼어. 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여기 봐봐. 여기 사인 45대 루트 5 하잖아? 그럼 사인 C분의 루트 2 할 거거든? 근데 이 루트 5가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에 등장하지 않는 그놈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각도를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각도가 구체적으로 얼마인지를 알 수가 사실 없다는 얘기죠. 그죠? 45도일 때 ABC 넓이. 자, 봅시다. 이거 좀. 자, 요거는 여기가 45도라는 특징을 이용해가지고 뭐 약간 중산 버전으로 문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45도짜리 직각 삼각형이 얘 일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루트 2에 루트 5에 여기 45도죠? 그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길이가 1과 1이 되게 된다는 걸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여기 1이고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로 이 길이 2죠? 그럼 끝났네요. 자, 밑변의 길이 3과 높이를 곱한 다음에 반으로 나눠주니까 2분의 3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게 된다. 자, 근데 이렇게 그림으로 풀려고 한 이유가 뭐였다고? 자, 이 루트 5를 이용해서 사인 C를 계산한다 해도 이 C에 대한 각도를 알 수가 없어. 사인 값이 루트 5가 들어가는 거 우리 본 적이 없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어차피 이거의 각을 알 수 없고, 그럼 이거의 각을 알 수 없다는 게 이 각도 알 수가 없으니, 그럼 각도 두 개 몰라? 그 이 길이도 구할 수가 없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코사인 공식으로는 말이지. 그래서 그냥 그 45도의 특징을 잘 살리기 위해 삼각형을 그려서 넓이를 계산했다.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 이게 일단 약간 중딩 버전의 삼각형 넓이 버전이고. 자,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뭐 헤론의 공식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나왔어요. 자, 아까 선생님이 개념 설명할 때 만약에 헤론의 공식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했어, 그제? J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해주고, 그 다음에 걔를 이용해서 사인 값을 구하는 게 원래 원칙이다. 근데 헤론의 공식을 알고 있다면 헤론의 공식을 적용하는 게 낫겠다. 자, 그럼 한 번만 더 간단하게 내용 한번 살펴보면, 선생님 삼각형 ABC에 대해서 각각의 길이를 표시해보면, 자, A에 마주보는 길이 여기 5고 B에 마주보는 게 여기 6이고 C에 마주보는 게 7이어서, 그럼 니네가 여기선 니네가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돼. A가 기준일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A를 잡아보면, 선생님 코사인 A는 어떻게 되느냐, 2 곱하기 A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6과 7을 곱해주고, 방금 그 친구의 제곱인 36과 49를 적어준 다음에 마주보는 제곱인 25를 빼서 계산을 한다. 그럼 밑에가 12의 7배 84가 되고요. 자, 얘랑 더하면 85 맞나? 70, 85? 25를 빼면 40이지, 그제? 그래서 분모 분자 4로 나누면 21분의 10. 요게 이제
좀 더러운 걸 골랐네요. 그래서 A에 대한 코사인이 A란 놈의 코사인이 21분의 10이란 얘기는 요거 제곱하면 441이고 요거 제곱하면 100이기 때문에 요건 루트에 얼마가 된다? 341. 뭐 약분하고 밖으로 끄집어내는 건 니네가 하면 돼. 자, 그래서 사인 A가 얼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복불복이야 사실은. 뭘 고르는 게 복불복인데. 여기를 했으면 사인 값이 좀 더 간단하게 나올 수는 있지만 답은 똑같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사인 A가 얼마가 나온다는 거? 21분의 루트 341이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소인수분해서 빼는 건 니네가 해야 돼. 자, 근데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 2분의 1 A를 끼고 있는 두 변의 길이인 7과 6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21분의 루트에 341을 계산해준다. 약분되면 3이고 약분이니까 답이 루트 341이네요. 자, 이거 뭘로 인수분해 될까? 뭐 6으로 나눈 거 봐서는 36으로 나눠주고 계산해보면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건 이제 뭐 교과서적인 풀이라고 한다면 뭐 아닌가? 오케이.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공식을 기억했다면 스몰 s 자, 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평균을 내자. 자, 얘랑 더하면 지금 현재 얼마냐면 18인가? 18인가? 자, 5 더하기 6 더하기 7을 2로 나눠주시면 자, 18을 2로 나눈 9 그래서 스몰 s가 9면 그럼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해? 루트 자, 9에서 5를 뺀 4와 9에서 6을 뺀 3과 9에서 7을 뺀 2 자, 요거를 곱한 게 이게 되겠지 뭐. 그죠? 341이 되겠지? 마지막 자리는 뭘까? 36에 이상하다. 21의 제곱이 440이 맞지 않나? 뭐 계산을 잘못했냐? 아, 왜 그래? 자꾸만. 12에 이거 84 받고 36, 49 더한 다음에 25 빼고 85 빼면 60. 아이 젠장. 60. 아, 이게 한 번 이러면 자, 인정. 실수 인정. 뭐 인정해야지 어떡하겠어, 그제? 2로 나누면 42분의 30이고요. 또 2로 나누면 22분의 15고요. 그럼 3으로 나누면 7분의 5에서 그래. 양심이 있었던 문제는 7분의 5였습니다. 7분의 5. 에이. 자, 그래서 코사인 A가 7분의 5이기 때문에 요거 제곱하면 49, 제곱하면 25, 제곱하면 24, 제곱하면 24니까 2루트 6이고 사인 값은 7분의 2루트 6이구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두 변의 길이인 7과 6을 곱한 다음에 그 사이각인 7분의 2 루트 6을 곱해주자. 약분되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6루트 6. 오케이? 자, 헤론의 공식을 써도 되고 뭐 안 써도 되는데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헤론의 공식을 이용해 주는 것이 이러한 계산 실수도 방지할 수 있다는 걸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일부러 계산 실수를 했죠. 끄덕거리지 마. 끄덕거리지 마. 위로하지 마. 자, 실수인 건 실수인 거고. 어서 위로질이야. 자, 1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외접원의 반지름. 야, 수학 전 교육 과정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공식은 아까 했던 사인 공식밖에 없어. 다 들어? 야, 들어. 수학 전 모든 공식 중에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들어가 있는 공식이 사인 공식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를 푸는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사인 공식을 써라라는 얘기야. 그냥 써라라는 얘기야. 그래.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우리가 사인 공식을 좀 이용해야 되는데 뭐라 그랬냐? 선생님, 사인 A분의 A가 2R이라고 지금 얘기를 했으니까 사인 A, 사인 B, 사인 C로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사인 A를 뭐라고 정리할 수 있다? 자, 2R분의 A를 할 수 있다. 근데 이 문제에서 반지름의 길이가 4라 했으니까 얘를 뭐로 정리할 수 있다? 8분의 A로 정리할 수 있다. 그럼 여기다 8분의 A 마찬가지로 8분의 B 마찬가지로 8분의 C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자, 양변에 8을 곱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다? 자, 양면 8 곱하면 10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죠? 근데 또 웃긴 건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또 들어간 공식이 또 하나밖에 없어요. 야,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S는 2분의 1 곱하기 R의 그 삼각형의 둘레 길이라고 하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공식은 또 이거밖에 없어. 선생님, 이건 또 뭡니까? 어떤 원이 있습니다. 그 원에 외접하는 외접 삼각형 원의 입장에서 보면 내접 원이지만 뭐 이렇게 되겠지? 그럼 내가 스몰 a고
나스몰 B고 나스몰 C면 원의 중심부터 떨어진 거리 반지름의 길이 R로 이렇게 일정하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세 개로 나누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에요. 그럼 기억해도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들어간 공식은 사인 공식밖에 없다는 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들어간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 그러니까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에 대한 언급이 있으면 무조건 이 공식을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럼 삼각형의 넓이가 40인데 자 2분의 1 곱하기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내가 잘 모르겠고 하지만 그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이 된다는 걸 알았으니 내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8이구나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괜찮겠냐? 자 이게 바로 10번에 나와 있는 문제가 된다. 기억해도 내접원 반지름이 나오는 건 이거밖에 공식 쓸 수가 없고 외접원 반지름 길이 나오는 건 사인 공식밖에 없다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마지막 11번 문제 해결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등변사다리꼴이라 하면 야 등변사다리꼴이 근데 좀 재미있는데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뭐게? 대부분이 틀려. 등변사다리꼴의 정의가 혹시 뭔지 기억나는 사람? 안 해? 원래 등각사다리꼴이라고 해야 되는 건데 그지? 등변사다리꼴의 정의는 사다리꼴의 두 밑각이 서로 같은 얘랑 각이 같은 걸 등변사다리꼴이라고 해. 그럼 등각사다리꼴이라 하고 길이로서 이게 같다라고 해야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처음에 이거 해석할 때 좀 약간 그런 부분은 좀 체제 못하지 않았었나? 초치강제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중간에 바꾸기도 좀 애매했던 거야. 그 정의라는 부분을. 자, 한번 보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 ABCD의 두 대각선을 이루는 가격표가 30도고 넓이가 16이라면 문제에서 궁금한 건 대각선의 길이가 과연 얼마가 되느냐 물어보는 문제네요. 자, 이렇게 대각선끼리 이루는 각도의 크기가 30도이고 근데 이거에 대한 넓이가 16이라고 한다면 또 대각선의 길이는 과연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것도 또 좀 재미난 문제가 나온 것 같아. 문제가 뭐 별게 있겠냐 해서 사실 문제를 미리 풀어보진 않았는데 별개가 있습니다. 자 볼까요? 야 등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을걸? 그지? 그 다음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을걸? 그지? 자 그러면 넓이 구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야 봐봐.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요게 바로 이 부분의 넓이를 지금 현재 구한 거야. 인정? 근데 이 넓이는 사실은 이 넓이도 사실은 같은 넓이가 되겠지? 그 여기 있는 넓이도 바로 뭐가 되냐면 4분의 ab가 되겠지? 여기도 4분의 ab가 될 것이고. 근데 여기 볼까요? 여기가 30도면 여기가 150도거든? 150도거든? 그럼 150도면 150도의 사인값도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2분의 1이지. 그럼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4분의 ab가 되고 요 부분의 넓이는 얼마 된다? 4분의 ab가 된다는 뜻입니다. 넓이들이. 그래서 모두 더한 넓이인 a랑 b랑 곱한 놈이 바로 넓이인 16이 돼야 되고 일단 a랑 b랑 곱한 게 16이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확인을 했네요. 그런데 대각선의 길이라 하는 건 그럼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긴데 a 더하기 b를 구하라는 얘긴데 a 더하기 b. 자 이걸 가지고 또 어떻게 또 생각을 해야 되나. 대각선의 등변 사다리꼴의 대각선의 두 각의 크기가 30도고 넓이가 16이면 대각선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냐. 자 a 더하기 b a 더하기 b. 자 마지막 문제에서 또 이렇게 딥테클이 들어올 줄도 몰랐는데 자 등변 사다리꼴 ABCD의 두 대각선의 이루는 각의 크기가 30도이고 넓이가 16이면 대각선의 길이 저기 그 삼각형 넓이가 B제곱. 어디가 B제곱? 그러네. 야 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현재 B랑 B랑 곱하는 반으로 나눠야 되는 거니까 요 도형의 넓이가 4분의 B제곱. 창피하네 오늘. 오늘 니네한테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을 볼 줄 몰랐는데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모두 더한 도형의 넓이를 4분의 1로 묶어주게 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2ab가 돼서 그 도형의 넓이가 얼마가 된다? 바로 16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하게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더하기 b의 제곱이 64가 되게 되고 그래서 a 더하기 b는 얼마다? 8이 되게 된다. 자 일단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대각선의 길이는 그래서 8이 되게 된다. 이런 건 잘못된 표현. 여기까지. 뿅.